블로그에 보니까 이전에 2,700만 원 수익 내신 거를 또 올려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 해도 그냥 월보장으로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만 쓰면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쓰는 글이 경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팁이 따로 있었네요. 오늘은 경제 인플루언서이신 호디알티님을 모시고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호디알티입니다. 제 본업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이신데 경제 인플루언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네네. 보험 설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영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제 계속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언제 됐었어요? 블로그로 시작한 지는 네네. 3년 됐고 네. 영업은 지금 이제 8년 차. 보험 하신 지는 네. 8년 됐는데 그 사이에 블로그는 3년 차. 그쵸.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네. 저희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네.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블로그를 잘 하시는 온라인으로 돈 잘 버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저는 유독 이제 경제 인플루언서이신데 또 블로그에 보니까 이전에 2,700만 원 수익 내신 거를 또 올려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뭐지? 경제 인플루언서이신데 이렇게 돈을 번다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뢰를 드렸고 인플루언서를 달기 전에 블로그로 활동하셨을 때와 네. 그걸 달고 나서 블로그로 활동하실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 금액이 막 몇 배로 올라가나요? 아쉽지만은 네. 네이버 애드 포스팅은 네. 이제 용돈 수준이다 용돈 라는 수준. 말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죠. 핸드폰비도 잘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애드 포스팅이 뭐 버라이어티하게 막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네. 그럼 우선은 애드포스트는 보통 인플루언서가 네. 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이랑 네. 후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오 그때 나쁘진 않은데요? 경제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광고 단가가 조금 높다 맞아, 보니까 주식이나 또 이런 거는 클릭하면 네. 또 그 단가가 그쵸.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높은 편이었는데 네네. 이제 인플루언서 되고 나서부터 지금은 한 40에서 60만 원? 40에서 60면 평균 네. 50만 원 정도. 네, 애드 오, 포스팅으로는 그래도- 네네.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광고 수익이 한 달에 50 정도는 들어온다. 네, 그렇죠. 오, 좋은데요? 네. 주유비는 벌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진짜로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블로그를 10년 동안 운영해도 네. 한 달에 10만 원도 네. 그 광고비를 못 받으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불과 1년 반 만에 경제 인플루언서 되시고 나서 바로 이제 5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었다는 거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경제 인플루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혹시 월보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월보장이요? 네, 월보장이 뭐냐면 특정 키워드 하나를 광고를 해주는데 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며칠 이상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 아, 대표님 네. 블로그에다가 그쵸. 의뢰가 들어와서 네. 그 특정 키워드를 노출시켜주는 네. 거. 그거 약간 맛집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지? 맞아요. 그게 경제 인플루언서에도 들어오는구나. 네, 그렇죠. 그럼 단가가- 경제 쪽은 이제 네. 금융 쪽이다 보니 네. 뭐 이제 적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그런 그러면 여러 가지 키워드. 상품 같은 거를 그 소개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상품을 소개할 때도 있고 네. 회사를 소개할 근데 때.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딱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야지만 네.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가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 경쟁력이 진짜 낮은 것들은 뭐 월보장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에서 막 60만 그런 원.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나는 블로그 글을 한 개밖에 안 썼는데 그 글이 막 1, 2위에 딱 꽂혀 있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월보장으로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블로거 분들이 글 하나를 그냥 네. 받아가지고 체험단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그거를 노출시켰을 때 네. 월보장 개념이 없으면 그냥 건바이건으로 예를 맞아요. 들면 뭐 3만 원? 뭐 심한 경우에는 5천 원, 만 원도 받거든요. 저도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 건바이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저 그때는 단가가 엄청 낮죠. 단가가 네. 뭐 3만 원, 5만 원 맞아요. 이렇게 진짜, 받았어요. 진짜 잘 받아야 10만 원인데. 네, 맞아요. 오, 완전 그래서 좋은데요? 네. 월보장 이제 경쟁률이 없는 것들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오, 나쁘지 않다. 네, 경쟁률이 진짜 치열한 것들은 네네. 키워드 하나에 네. 200에서 한 300까지. 근데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되면 그건데 네. 또 떨어졌을 때는 또 떨어졌을 때 AS를 이제 발행, 재발행. 발행을 또 다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어쨌든 유지시켜주는 네. 한 번 딱 꽂히면 잘 안 내려오나요? 경쟁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데 네. 경쟁도가 진짜 심한 것들은 네. 뭐 5일 단위 계속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는 네네. 건바이가 네네.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였다면 네. 뭐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 되고 나서는 건바이로 해서 제일 아무리 낮아도 10만 원. 근데 비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건바이만으로도 40에서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좋다. 그거는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텐츠로 발행하는 약간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상위 노출 되면은 조금 더 받아서 40에서 뭐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상위 노출 안 되는 조건으로 만약에 하면은 네네. 뭐 그래도 10에서 한 15만 원. 나쁘지 않다. 경제적으로 또 잘하시니까 네. 그런 컨텐츠를 쉽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뭐 보험 설계사라고 해가지고 경제 쪽으로 해서 뭐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을 둘러보면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또 계신다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막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따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 일을 하면서 네. 뭐 재무 관리라든가 네. 그런 이제 아니면 경제 쪽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그런
공부하시면서 하시는구나. 네, 그쵸. 관심도 있고 네. 그걸 또 일부러 콘텐츠 만들려고 공부도 네, 그래서 하시고. 옛날에 뭐 증권 투자나 아니면 펀드 투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나하고 그런 쪽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경제에 대해서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관심이 생겨. 블로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네.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도 네, 많죠. 대표님은 처음부터 안 그러셨죠? 네, 저는 일단은 그 블로그로 나는 무조건 고객 발굴을 할 아예 그런 처음부터 마인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쵸. 그 좋은 콘텐츠들이 나온 거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네. 고객한테 처음 연락이 온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빨랐는데 네.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럼 3개월 동안에 계속 보험금 글만 올리신 거예요? 보험 관련된 것도 올리고 네. 뭐 금융 관련된 것도 올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네네. 3개월인가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한 10명 정도가 문의를 주셨어요. 3, 4개월 만에 10명이나 문의를 줬다고요? 네, 10명이 들어온 것도 신기하기는 한데 9명이 이제 전화님이 계약으로 9명이 되는데 90%안 네, 된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쓰셨길래 10명이 문의가 와가지고 9명이 전화이 돼요?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쵸, 블로그 처음 하실 블로그라는 때는. 거를 네. 처음에 썼을 때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막 1대1 과외 이런 거 아니요, 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아 진짜? 혼자 사셨는데 네. 그랬다고요? 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네네.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막 새벽까지 잡고 이래요.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하나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를 쓰는데 3, 4일 정도 걸린 거예요. 일하면서 하니까 그럼 아무리 저장해놓고 빨라요. 또 저장해놓고 약간 그쵸. 이런 네. 그리고 다시 수정해보고 네. 발행 전에 아무리 빨라야 3, 4일이고 엄청 공들이셨구나. 오래 걸리는 건 뭐 일주일. 그렇게 공을 들이니까 그게 전환율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으로 들어왔던 거는 암보험이라든가 예혈관절이라든가 네네. 이런 키워드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키워드 아니에요? 어려운 키워드인데 네. 서브 키워드를 잘 잡아요. 경쟁도 높은 거 말고 그쵸. 낮은 거. 원래 디테일한 키워드들이 전환율이 높아요. 네, 맞아요. 음.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는 어차피 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를 절대 못 못 잡아요. 잡아. 그리고 아마, 전환율도 너무 낮아.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와도 세부적인 키워드를 잡으면 오히려 그게 전환율이 그러면 초반에는 블로그 시작하셨을 때 네. 물론 이제 키워드랑 다 고려하셔가지고 네네. 하셨지만 예를 들어 한 3개월 차쯤 됐을 때는 블로그에 네. 조회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300에서 500. 그랬는데도 전환율이 그렇게 높게 네. 들어왔네. 와,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전략만 조금만 생각하면은 네. 누구든지 이제 뭐 보험 설계사들을 비롯해서 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쵸. 네, 블로그를 무조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속 네. 그런 걸 찾아서 아까 그 낮은 키워드들을 이제 발굴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맞죠. 엄청 전략적이셨다.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조금 잡기는 했지만 네. 지금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고객을 발굴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수익형 블로그로 간다든가 네,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행동으로 네, 조금 하는 게 얘기를 잠깐 전환해 볼게요. 네네. 그 보험 하셨던 걸 통해서 네. 일단 콘텐츠를 만들었고 수익낸 대표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경제 쪽에 관련된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일반 블로거 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제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되고 싶어?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한 가지 주제로 일단은 계속 포스팅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경제 인플루언서가 될 거다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경제 관련된 테마로 그렇지, 경제. 그럼 어떤 테마를 써야 될지 네. 모르겠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찾아요? 그런 거는 네. 획기적인 팁이 있어요. 되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요? 네, 뭐 동네마다 있는 그런 이제 맞아요. 행정센터, 동사무소 같은 거. 동사무소 같은 거, 어. 아니면은 뭐 시청, 아니면은 기획재정부, 네. 네, 이런 홈페이지에 정답이 있어요. 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사라던가 거기에 네. 이슈되는 것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거기서 또 정책 같은 거 나오면 엄청 막 네. 태우잖아요. 광고도 다 그쵸. 기사 같은 것도 네. 많이 올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 그 홈페이지만 계속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하루에도 몇십 개가 생겨요. 그러면 네. 거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청년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에 시작한 블로그가 당연히 못 찾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세부적으로 서브 키워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청년 정책 네. 가입 방법, 청년 정책 조건. 아, 단어와 단어에 네. 이렇게 콜라보. 그쵸.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 하나, 서브 키워드 한두 개. 어. 조회수는 뭐 조금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일단은 검색 노출에 조금이라도 네, 노출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나중에. 그런 저장. 그 홈페이지 둘러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다. 네. 사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뭐 거의 네. 한 달 농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네. 물론 어떻게 시작하냐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막히는 거 쓸거리가 네. 없어서 맞아요. 거기서도 좀 많이 막혔죠. 맨날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 네.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경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팁이 따로 있었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 관련된 것도 이제 자격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 뭐 주식 분석글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일단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은 또 키워드가 워낙 많으니까 너무 종목만 많죠. 써도 맞죠. 사실 주식은 저도 막 이렇게 짜잘하게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네.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아 경제 쪽을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거기서 소스를 찾는다는 거 저한테는 사실 되게 신박했어요. 아 놀랍다. 네, 가장 쉬운 너무 방법 좋습니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뭐 획기적인 팁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네, 나 그런 거
좋아. 네. 뭐냐면 저는 이제 3년 정도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네. 효율성을 되게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효율성을 엄청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쓰기 폼이 있어요. 나만의. 그러면 매번 그 폼과 같은 형식으로 네. 글이 발행되는 거예요?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1일 포스팅. 저는 요즘에 빨리 쓰면은 30분? 엄청 빨리 쓰시는데요? 네, 조금 아니 길게 쓰면 요즘에 1시간. 쓰는 글들이 저 들어가서 네. 봤거든요. 네네. 대표님 쓰시는 글들 엄청 좋던데 퀄리티? 그게 그래서 30분 만에 나온다고요? 빠르면 30분이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 반? 오, 네, 이 엄청 정도. 빨리 쓰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경험에서 좀 나오는 건데 네이버 로직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지만 로직 솔직히 다 필요 없고 맞아요. 카피하지 말고 당연히 정보성 그려야 되고 어. 그래서 그런 로직을 파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네이버가 이런 로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는 거기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양식이 네, 얼추 나오죠. 그러면 매번 블로그를 볼 때마다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정말로 폼을 딱 네. 옆에다 두면서 그거를 딱 이런 식으로 쓰세요? 아니요, 폼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고 이미 너무 단순한 폼이 단순해 심지어는. 네. 잘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만 쓰면은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쓰는 글이 사실 저 그거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조금 다른 네. 얘기지만 제 콘텐츠 미라클이라는 책 얼마 전에 네. 출간했거든요. 다 봤죠. 다 읽어봤죠. 감사합니다. 센스쟁이. 거기에 보면 그 자기소개가 네.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네. 뭔가 일단 네. 나를 알려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그 메시지 안에 자기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소개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에 약간 과거의 너의 이야기를 해라 뭐 네. 혹은 지금 현재까지의 너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5단계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틀이.